다음은 척추 시술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사에서 한 단계 넘어가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 시술의 적응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사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들에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약을 이렇게 투약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을 아무리 먹어도 그 파행이라든지 저림감이 호전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수면장애가 생기는 분들도 있죠. 수면장애가 있고 밤에 이렇게 다리가 많이 아프거나 저려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지속될 경우는 이제 척추 시술에 적응증이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MR로 보시게 되면은 이 횡단면의 이제 MRI인데, 여기 보시면 이 검게 된 게 협착증이거든요. 이 안에 흰색이 이제 신경 통로입니다. 여기 통로가 보인다면은 시술의 적응증이 좀 좋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검게 되어 있는 경우는 척추 중심관 협착증이 중증도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통 단순하게 시술하는 것보다는 내시경 감압을 시행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신경 밑에 조금 돌출된 경우는 시술 효과가 좋죠. 하지만 이분처럼 디스크가 올라서 신경 위쪽으로 많이 탈출된 경우는 마비도 동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사 치료보다는 시술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추간공이라고는 나가는 신경 쪽인데, 신경 주위의 통로가 다 이렇게 뚫려 있으나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면 검게 돼 있죠.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시술이 가능하나 오른쪽까지 꽉 막혀 있는 경우는 주사 치료나 시술보다는 수술이 더 나을 수 있고요. 그리고 5, 6번의 디스크가 뒤로 돌출된 경우는 시술하게 되면 경우가 많이 좋은데, 디스크가 터져서 이렇게 신경 쪽을 많이 압박하는 경우는 시술보다는 수술 쪽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환자분이 발목마비 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수술과 시술의 적응증은 영상검사도 반드시 이학적 적용도 필요하지만 영상검사도 반드시 동반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술의 적응증 알아봤으면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여기 접니다. 저거 예전에 일하던 병원의 이런 수술방 모습인데, 이 추간판 쪽으로 열치료 카테터를 넣어서 우리 추간판 디스크 환자를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이 횡단면에 보시면 이 바늘 자체가 디스크로 들어가서 이 주위에 열 반응을 통해서 동굴신경이 감작이 되면서 통증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방법은 꽤 오래된 방법이고 아직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니까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데 제가 이제 꼬리뼈로 다른 이전 병원에서 이제 신경성형술한 방법이고요. 카테터가 들어가서 이 주위에 약을 넣는 모습이죠. 위에서 보시면은 이 애니메이션 보면은 카테터가 꼬리뼈 공간으로 쭉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주위를 청소해 주는 거고요. 위에 아까 열치료술 자체가 이 오징어를 조금 굽는 듯한 그런 이펙트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 신경성형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청소부원처럼 이렇게 그 염증으로 이제 화가 난 그 신경 주위를 청소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이제 허리를 보신 거고, 이거는 목인데, 이게 목 디스크 환자분이 추간판 열치료를 시행하는 건데, 이게 전면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카테터를 만약에 이분 같은 왼쪽 증상이죠. 오른쪽에서 반대쪽을 쳐다보는, 즉 이 반대방에서 이렇게 쭉 디스크 터진 부위까지 진입해서 이 나온 디스크를 열을 통해 응축을 시켜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스크의 볼륨을 좀 줄여줘가지고 반응을 좀 호전시켜주는 거고요. 반대로는 이 그 경막의 신경성형술, 목 뒤로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추 꼬리뼈로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목의 경막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그 주위 신경 쪽을 청소해 주는 건데, 협착증이 많이 심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증상을 보고 주치의와 잘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열을 가해서 하는 것과 청소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있는 거고요. 보시면 제가 1인칭 시점으로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추간판 열치료술, 이게 신경성형술이죠. 그래서 가운을 입고 환자분이 이제 누워 계신데, 그 C암을 통해서 그 레벨을 확인합니다. 꼬리뼈 공간을 확인해 가지고 그 공간으로 이제 진입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미리 마취 주사를 이렇게 시행하고 환자분이 레벨이 어디인지 확인하면서 이 초입 부분을 이제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꼬리뼈로 마취 주사를 놓고 투시 장비로 확인하면서 그
그 부위에 약을 좀 넣어주고요. 마취가 된다면 환자분은 보통 저희가 수면 마취로 진행하는데 카테터를 넣을 때 별로 움직임이 없으십니다. 환자분이 이제 마치 위내시경 하듯이 그 통로가 정리가 그 위내시경 하듯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통증 없이 진행할 수 있고요. 카테터가 들어갔으면은 그 조영제를 넣어서 그 신경 통로 공간으로 약이 잘 진입되는지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간으로 잘 진입됐으면은 그 미리 준비된 우리 신경선수 카테터,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카테터를 꼬리뼈를 삽입하고, 이게 디스크와 신경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는데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면서 진입시키게 되고요. 환자분에 따라서는 공간이 되게 좁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항감도 있을 수 있는데 안전하게 넣기 위해서는 미리 약을 넣고 공간을 확인하면서 약간 아래쪽을 향하게 하면서 시술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는 이제 정면 사진을 봐가지고 제가 4, 5번 뭐 좌측이다. 지금 이분은 왼쪽에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왼쪽에 들어가는지 제 위치에 시키는지 확인하고 카테터 방향을 이제 돌리면서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 시간 자체가 한 5분 정도 걸리거든요. 하고 약물 자체를 넣어주고 그 약에 대한 그런 화학적 효과 플러스 그리고 이 물리적으로 공간을 넓혀주기 때문에 디스크와 협착증 환자분에게도 효과가 좋은 시술 방법입니다. 이렇게 약을 넣어주고 약물을 넣는 모습이죠. 이렇게 조영제를 확인하고 신경치료한 약을 넣고 이 하얀색 약이 이제 그 치료약인데 치료약을 넣으면은 시술이 마무리되고, 이때 시술할 때 너무 빠르게 약을 넣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그 보통 구토감이라든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술을 이렇게 안전하게 마무리 짓고 시술을 마치게 됩니다. 이게 신경성형술이고요. 두 번째 보는 건 그 추간판 열치료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까 환자분 같은 경우는 디스크보다 협착증이 좀 주로 사용된다면 이 추간판 열치료술 같은 경우는 디스크 환자에게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여기 방사선 기사가 있고 제가 이렇게 서 있고요. 위치를 이렇게 투시장비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추간판에 안쪽으로 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레벨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그림을 그려야겠죠.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고 나서 약을 좀 넣습니다. 이거 수면 마취로 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아픈 건 없으시고요. 이렇게 들어갈 부위 쪽에 국소 마취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미리 준비된 카테터를 넣습니다. 넣으면은 위치를 확인하죠. 아, 이게 4, 5번에 왼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하고 진입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들어갈 때 환자분이 조금 불편감을 느낄 수 있는데 어차피 그 수면 마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거의 못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정면 사진을 보고 측면도 확인하면서 위치를 이제 안전하게 진입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디스크 공간에 제대로 위치하는지 이렇게 투시 장비로 확인하면서 진행하고요. 넣는다면은 그 뒤로는 그 위치가 제 위치가 됐다 하면 카테터, 고주파 카테터를 이제 넣게 되면은 추간판 자체에 안전하게 위치를 확인하고 시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국도 이거 받았다고 하는데 요 디스크 환자에서는 이런 시술 자체가 효과가 많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카테터 위치를 다 확인하고 발에 이제 열 패드를 가하면서 시술을 진행한 거고, 이 시술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시술 효과는 보통 디스크 환자분 같은 경우 엉치 뒤쪽이 아프고 다리가 저리거나 이럴 수 있고, 고관절 뒤쪽도 아플 수 있고, 골반 이쪽에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정강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추간판 열치료술, 신경성형술 모두 다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허리만 아프거나 엉치가 불편한 경우도 그 시술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분들이죠. 그래서 환자분들,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 이제 수술을 원치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술로 이제 만족도를 이제 평가를 하는데 한 70점 정도 됩니다. 이거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고 그 타 기관에서 조사한 거고요. 신경외과께서는 81.6%, 디스크 환자 같은 경우는 만족한다. 이렇게 해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디스크는 수술을 안 하고 이제 치료를 많이 하는데 마비 먹게 된다면 이렇게 간단한 시술로 증세 호전을 도움 볼 수 있으니까 효과적이다. 그래서 책들도 이런 책이 많죠. 도침 치료, 허리병, 미니맥스 척추 시술은 이제 아까 말씀 PLD 쪽 우리들 병원 그런 책인데, 어쨌건 이거 시술 자체가 효과가 한 열이면 한 7, 8명 정도는 효과가 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응증을 잘 지켜야겠죠. 제일 중요한 합병증이죠. 시술이 정말
수술을 다 커버한다면은 수술 환자들이 뭐 없겠는데 시술로는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협착증이 좀 심한 케이스, 디스크 많이 나온 케이스는 시술 자체가 그렇게 오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재발했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 아, 이 부작용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디스크에 지금 염증이 있는 경우, 주사로 염증이 생길 수 있지만 디스크에 시술로도 염증이 생길 수 있죠.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여기 보시면 천공, 구멍이 생긴 경우입니다. 꼬리뼈로 들어가서 신경 통로 쪽에 구멍이 생기는 경우, 이렇게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피가 잘 멈추지 않는 분들, 그리고 심장 기왕증이 있는 분들은 약을 좀 오래 쓰시면은 혈종이 좀 잘 수도 있고요. 그 약 자체가 들어가거나 하면은 이런 저혈압 증상, 두통과 어지럼증, 뭐 이런 것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시술에서 볼 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두통이 있고, 우리 발 자체가 찌르는 듯하고 이상 감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케이스는 신경 통로 쪽으로 혈종이 차서 이렇게 대소변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성기능 장애, 우리가 마미 증후군이 생겨서 소변, 대변 및 성기능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 쪽 염증이 생겨서 뭐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시술이 참 좋은데, 하지만 이게 적응증을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척추 시술을 해서 호전을 보이기 위해서는 주사 치료는 반응이 이제 없고, 수술하기엔 아직 증상과 영상이 이제 덜 심한 환자들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척추 시술의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하거나 영상 검사상 그게 심한 경우는 그 지속 기간이 오래 되지 않습니다. 2달을 넘기지 못한 경우 있고요. 실제로 저희 모친도 그러셨고요. 그래서 짧게 다시 재발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척추 시술이 좋은 경우는 디스크가 터졌거나 운동신경 마비가 없고 통증만 있는 경우, 그리고 협착증 같은 경우는 허리와 아래형치는 아픈데 잘 걸어다니는 경우는 시술에 좋은 적응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척추 시술 가운데 협착증이 있는 경우는 추간판 열치료술은 당연히 좀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고요. 디스크만 있는 경우는 추간판 열치료술이 좀 낫고, 다리저림이 같이 있다면 같이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정도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요통이 주된 증상이면 열치료술로 시행하는 게 좀 좋고, 다리저림이 주증상이면은 신경성형술이 좀 나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